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오늘부터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제가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 드리는 책은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가 지은 돈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요. 이거는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운 책이어서 오늘 그 다음에 한번 두세 번 정도 걸쳐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제가 요점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기 시대의 돈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이런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자, 코로나가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되나?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펼쳐지는 세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요걸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죠. 오늘은 이 책의 그 서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까 싶어요. 이게 저작권 위반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 책 필요하신 분들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표시해둔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세계 경제가 대혼란을 겪으면서 주요 국가에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나는 2019년부터 지난 2008년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훌쩍 뛰어넘을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경고해왔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부터 큰 위기를 경고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기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엄청난 위기가 온다 이겁니다. 그 위기가 지금 시작되려고 한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서문의 타이틀이요,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지금은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전이라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았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했다. 당시 중국은 쌓아둔 돈을 풀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지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마저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기업이 연달아 도산하는 모양새다. 인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수많은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고 있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인도의 거대 은행이 파산했다. 일본도 2008년에 비해 부채 총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징후가 각 분야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징후는 점점 빠르게 나타날 것 같다. 이른바 끝의 시작이 막을 연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소름 돋지 않아요? 끝의 시작이 막을 열었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여러 대응책 중
경제의 최악의 요소로 작용한 것 중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간 이동을 제한한 조치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염병 확산에 달리 방법이 없을 테지만 사람이 이동하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면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전염병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고 경제 활동을 멈춘 일이 없었다. 그렇죠? 전쟁 때도 국경이 봉쇄당하고 경제 활동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완전히 국경이 봉쇄됐고 거의 뭐 경제 활동이 그냥 올스톱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존재를 알고 조심스러워하는 와중에 굳이 국경을 막고 이동을 봉쇄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 사람들이 돈을 잃고 파산하며 자살도 급증할 수 있다. 물론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가장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파산 역시 친구와 가족은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든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파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줄을 이을 것이다. 예. 과잉부채로 심각한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가 여럿 눈에 띈다. 이미 레바논이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이 모라토리엄을 레바논이 선언했군요. 이 채무 불이행은요, 부도 선언입니다. 국가가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도 위기에 처했다. 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이대로 하면 많은 나라에서 채무 불이행, 즉 국가 부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세계 경제에 본격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판단한다. 맞습니다.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끝의 시작이 이제 열렸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짐 로저스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위기다, 어렵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만 하려고 이 책을 쓰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처럼 여러 단서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전 세계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책을 쓴 시점이 나온 시점이 지난 4월이에요. 지난 4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되던 시점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연말 즈음은 지금 이때하고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고 훨씬 더 나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 누가 이 파도를 타고 새로운 승리자가 될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앞으로 의료, 컴퓨터, 헬스케어에 더욱 관심이 쏠릴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 인공지능. 여기서는 이제 컴퓨터라고 표현했겠죠. 두 번째는 비대면 비즈니스. 세 번째는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 및 헬스케어 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가 진찰을 받기 위해 자택에서 컴퓨터로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고 원격 진료를 받을 것이다. 음식 배달 서비스도 지금보다 급속하게 확장될 것이다. 당연하죠. 이게 음식 배달 서비스라는 게 결국 비대면 비즈니스의 어떤 상징적인 비즈니스죠.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도 점점 우리 삶에서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러한 분야는 더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는 짐 로저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생애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위기가 반드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 그걸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어떤 엄청난 경제 쓰나미 뒤에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지나갈 건데요. 3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삶의 질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현재죠. 맞습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와 현재는 하나의 시간이다. 즉 말해서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결국 이 말을 더 단순하게 말하면 시간은 언제나 현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이 3년 뒤에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선택과 그 다음에 결정, 행동, 의사 이런 것들이 내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 뭘까요?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선택과 집중입니다. 확실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목표가 잘못 타겟팅이 되면 완전 망하는 거죠. 확실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춘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팀을 구축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솔로. 이거는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그냥 낙엽이에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그냥 마른 낙엽은 이거는 그냥 어디론가 흘러 날아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즉 말해서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1인 기업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요새 그런 말 합니까? 1인 기업은 실패한 모델입니다. 팀을 구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번과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 했죠. 의료, 그 다음에 컴퓨터, 헬스케어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과거의 게임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의 게임 방식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돈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난 순간이다.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난 순간이다. 인생의 큰 운이라는 것은 로또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기회를 만날 때 그때 나에게 진정한 운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제대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